안녕하세요, 알쓸주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즈니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하여 현재 디즈니가 밀고 있는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디즈니의 OTT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보고 전체적인 디즈니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 합니다. 영상 끝자락에서는 디즈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추가적인 정보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디즈니는 미국에서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블, 픽사, ABC, 21세기 폭스 등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디즈니 월드와 디즈니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놀이공원들 때문에 코로나에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OTT 사업에도 진출을 하여 넷플릭스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죠. 먼저 디즈니의 과거 비즈니스 모델부터 살펴보고 어떠한 변화를 주려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서 해볼게요. 디즈니는 마블, 픽사, 폭스 등 스튜디오 레이어에서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화들을 영화관에 판매함으로써 콘텐츠로 1차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되죠. 이러한 콘텐츠들 중에서 반응이 좋았던 콘텐츠를 기반으로 부대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디즈니 월드의 놀이기구 또는 공원의 한 지역을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꾸미죠. 더불어 디즈니 콘텐츠로 가득 차 있는 크루즈선 및 호텔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콘텐츠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실제 세계에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시퀄, 후속 콘텐츠들 역시 이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토이스토리의 경우 4편까지 나왔죠. 스타워즈 기반 TV쇼 만달로리안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역시 마블의 캐릭터들을 섞어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는 보고 있죠. 이러한 모델에서 디즈니는 한 가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콘텐츠를 유통, 전달할 수 있는 D2C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ESPN 플러스, 훌루, 디즈니 핫스타 등 이미 다양한 OTT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2C의 가장 노골적인 장점은 영화관을 패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영업이익률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죠. 간단하게 영화를 영화관의 운영 비용 없이 소비자들에게 상영을 해줄 수 있기에 더 높은 수익을 디즈니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영화관이라는 사업체를 건너뛰기 때문에 영화관 사업들이 남기던 이윤 역시 디즈니가 차지할 수 있게 되죠. 이외에도 DVD로 판매하던 수익, 넷플릭스 등의 영화를 대여하여 어떤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유통마진의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소비자 데이터의 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영화를 몇 번이나 시청을 했는지, 특정 소비자군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다음 제작해야 하는 영화는 어떤 특징들을 갖추어야 성공 확률이 높을지 등을 전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영상물의 어떤 장면에서 우리가 5초 스킵을 하는지도 전부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즉 영상물의 어떤 장면, 어떤 소리, 어떤 대사를 좋아하는지까지도 전부 측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언제 영화를 출시해야지 성공 확률이 1%라도 증가하는지 역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디즈니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D2C 서비스들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 영화 및 TV 시리즈를 상영하는 플랫폼입니다. ESPN 플러스는 디즈니 플러스와 비슷하게 ESPN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 콘텐츠들을 상영하는 플랫폼이죠. 훌루의 경우 약간 특이한데 넷플릭스와 매우 비슷한 OTT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대별로 광고가 있는 제품이 있기도 하고 가장 비싼 가격대에서는 라이브 TV도 볼 수 있다 합니다. 훌루는 디즈니가 직접 제작한 서비스가 아닌 인수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광고와 구독을 결합한 형태 때문에 광고 수익과 구독료 수익 둘 다 발생하고 있죠. 디즈니 OTT 서비스들의 실적을 살펴볼 건데 이전에 보셔야 하는 관점들을 약간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디즈니의 OTT 서비스의 경우 출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연단위 비교가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초기 성장 단계여서 아직까지는 막 2배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더불어 구독 모델 특성상 계절성이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절성이란 특정 분기에 매출이 몰리는 현상이며 애플과 아마존의 경우 크리스마스가 껴있는 4분기 매출이 가장 높게 나오죠. 물론 특정 영화 또는 TV쇼가 크게 유행을 하는 경우 신규 유입률이 크게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통 한 달 또는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OTT 서비스에 구독을 하진 않아서 OTT의 경우 매분기 꾸준하게 구독자가 증가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D2C 사업들의 실적을 살펴보죠.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엄청나게 가파른 구독자 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SPN도 연간 2배는 성장을 했으며 훌루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ARPU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RPU란 구독자 1인당 창출되는 평균 매출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디즈니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디즈니가 현재로서 구독료 프로모션을 통하여 싸게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 타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번들로 판매를 하고 있기에 ARPU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특정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당연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반대로
반대로 훌루의 경우 ARPU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훌루는 넷플릭스와 함께 경쟁을 하다가 디즈니에 인수되었기에 이미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성숙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즉 훌루는 구독자 수를 빠르게 늘리는 단계는 아니며 구독자 수를 지키면서 보유하고 있는 구독자들의 지갑을 더 열게 하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죠. 디즈니의 OTT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키워드는 가격 결정권입니다. 과연 디즈니 플러스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넷플릭스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사람들이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는 것이라면 디즈니는 영원히 넷플릭스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하는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낮다는 뜻이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보다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현재 넷플릭스의 ARPU는 10.91달러이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추세입니다. 디즈니 ARPU의 2배가 넘어가죠. 3월 26일에 디즈니는 가격을 1달러를 인상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을 올린 후 구독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주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탈이 일어날 경우 정말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죠. 디즈니 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디즈니랜드, 월드, 호텔, 크루즈 등 오프라인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부입니다. 코로나에 완전히 직격탄을 맞은 영역이기도 하죠. 디즈니 리조트와 크루즈는 4분기 내내 운영을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최대 수용 인원의 35%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죠. 실적 발표 트랜스크립트를 읽어보다가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파크 영업의 효율화였습니다. 디즈니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하여 비용 절감을 해냈습니다. 정상화가 될 경우 해고된 인원만큼 인원을 충원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죠. 즉 파크 쪽도 코로나 퇴장과 함께 영업이익률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매출은 당연히 파크 및 영화관의 타격으로 감소했습니다. 69빌리언 달러에서 65빌리언 달러로 감소를 했죠. 순이익 기준으로는 적자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2.9빌리언 달러나 잃었다고 하죠. 다만 영업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여전히 양수였기에 정말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차입금은 52빌리언 달러 정도가 있고 현금은 17빌리언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이 좀 있긴 한데 디즈니의 경우 파크 등 유형 자산들도 있어서 휘청일 정도로 차입금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및 추가적인 정보들을 나눠보고 마무리 지어보죠. 가장 눈길을 끌었던 점은 실적 발표 트랜스크립트의 반 이상이 D2C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차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디즈니를 생각하면 솔직히 영화나 디즈니랜드가 먼저 떠오르지 디즈니 플러스 등 OTT 서비스들이 먼저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만큼 디즈니의 경영진들이 OTT 서비스, D2C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방향성입니다. 또 실적 발표에서 스포츠 베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며 디즈니의 경우 ESPN을 가지고 있어서 스포츠 미디어 쪽도 점유율이 상당하죠. 확실히 규제 완화와 함께 돈이 몰릴 것 같긴 한데 디즈니가 하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경영진 역시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애매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파트너사들과 함께 엮어서 운영을 할 수 있어 보이며 카지노 기업인 시저스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기업인 드래프트킹과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디즈니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콘텐츠로 보입니다. 팟캐스트 영상에도 언급을 했었고 넷플릭스 영상에서도 언급을 정말 여러 번 했었는데 현재 스트리밍 기업들에게는 콘텐츠 확보가 주요 전략이 되어버렸습니다. 콘텐츠가 결국 신규 고객 유치를 할 수 있는 마케팅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기존 고객을 플랫폼에 묶어두는 역할도 하기에 콘텐츠가 안 좋으면 이도저도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디즈니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 보이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영진들은 24년도까지 D2C 사업들이 수익 전환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21년도가 적자폭의 피크를 찍고 구독자 수 확보와 함께 적자폭을 천천히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하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OTT 시장에서 디즈니가 넷플릭스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